아, 오늘 그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 오늘 엉뚱한 옷을 입고 왔어. 아이씨. 그 주총 얘기하려고. 근데 사실 그 주총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찍자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커밍아웃 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투자한 회사. 근데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또 뭐 단타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매수매도 추천도 더더욱이 아니고 어제 그래서 그 주총 갈 때 여기서 어제는 며칠이야? 28일이구나. 3월 28일 날 주총 갈 때 내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잠바를 입고 갔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신발도 신고 가고 바지도 그 입고 갈까 하다가 너무 다 맞춰 입으면 좀 촌스럽잖아.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그냥 바지는 그냥 다른 바지 입고 갔는데 개인 일반 주주들 나 포함해서 한 5명? 그거밖에 안 왔어요? 대여섯 명? 뭐 그 정도면 뭐 많이 온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반 주주 한 명도 안 왔대.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거의 상장 초반 2020년 7월인가 상장을 했으니까 21년 3월 주종 거의 1년도 안 돼서 한 거니까 사람들 많이 관심을 못 받을 때였고 지금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그쪽 회사 브랜드가 되게 많이 떴잖아요. 어닝도 되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어 실제로. 개인 주주들도 거의 14,000 몇백 명 정도 되고. 근데 5명 갔다고? 원래 다 그래요, 다. 용산이면 접근성도 좋은데. 그치, 용산 좋고. 그리고 또 주총이 많이 몰려있지 않은 슈퍼 주총대 이런 때 빼고 월요일에 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쉬운 게 조금 있었어. 뭐냐면 일단은 주총을 월요일 아침 8시에 했어요. 8시에 시작했다고요? 예. 근데 그게 좋게 보자면 빨리 주총 참석하고 가셔서 뭐 일상 일을 하시도록 할 수도 있고 이 회사도 아침에 빨리 주총을 마치고 자기네 이제 보통 9시에 경영 전략 회의를 한대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서 일하는 거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되게 좋지. 근데 약간 안 좋게 보자면 그 시간에 하면 주주들은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주주들은 거의 참석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아직은 그런 주주에 대한 좀 배려는 좀 못하는 것 같다. 또 하나가 주총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이게 1% 지분율이 1%가 안 되는 주주들한테는 그냥 전자 공시 같은 걸로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보냈더라고. 종이 통지서를. 아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1% 넘는 주주들한테는 보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효율적으로 하고 뭐 자원 낭비를 막고 뭐 비용을 뭐 잘 통제하고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한 거지. 약간 그게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가 전자투표를 아직도 도입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약간 주총도 너무 일찍 하고 통지서도 안 보냈는데 전자투표도 아직 도입을 안 했다. 그러면 아직 주주에 대한 좀 배려는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박용준 대표님한테 물어봤지 왜 전자투표 아직도 도입 안 하시냐니까 그게 좀 매월 얼마 뭐 비용이 좀 나가고 그래서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주총장을 갈 때도 투표 용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쓰도록 하는 데가 있고 아예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들어가세요. 아예 투표 여부도 안 묻는 데가 있어. 근데 대부분 투표 여부를 안 물어요. 주주가 왔는데 이런 투표 뭐 전자 방식이 됐든 뭐 종이에 써서 투표하는 이런 걸 안 해. 왠지 알아? 이미 과반 의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한 표, 두 표 뭐 아니면 뭐 1000주 있으면 1000표 행사를 하든 말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 투표 안 하셔도 돼요. 거의 근데 이거는 거의 10에 9은 그래요. 근데 거의 이제 표결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카운팅한 데들은 거의 경영권 분쟁이 붙어 있거나 막 양쪽에서 막 감사인 선임해갖고 막 매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런 케이스들은 없는데 투표 용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냥 찬성 반대만 있더라고. 뭐 1호 한 건, 2호 한 건, 3호 한 건, 4호 한 건, 5호 한 건, 6호 한 건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아니라 그냥 전체 한 장 요만한 거에 찬반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너무 아쉬웠어. 근데 솔직히 나 한 번도 그 투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적은 없어. 왜냐면 내가 갔던 주총은 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 정말 소수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좀 듣고 가세요 이거였기 때문에 그건 되게 주주로서는 아쉽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야 또. 그래서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 10% 가진 사람 10%만큼의 의결권 행사하고 1% 가진 1%만 0.1% 0.1%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랑 주주 자본주의의 차이가 그거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해야지. 선물 줬나요? 아,
선물은 없었습니다. 아쉽다. 아, 요즘에 선물 주는 회사 없어요. 그거 소문나면은 다 찾아와서. 근데 일단은 좋은 얘기는 뒷부분에 하고 아쉬운 얘기부터 일단 다 몰아서 해야겠다. 약간 그걸로 기대했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용산에도 크게 사옥이 있고 1층에 카페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장도 있고 NFL 매장도 있고 잘 꾸며놨어요. 근데 주총 끝나고 한번 구경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견학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더라고. 그냥 끝나고 그냥 뭐 경영진 뭐 이렇게 다 가버리고. 근데 그 주총을 8시에 시작했댔잖아. 매장이 10시인가 10시 반에 열어. 할 게 없네. 할 게 없는 거야. 뭐 구경할 것도 없고 그러게. 밑에는 다 끝나면 집에 가야 되네. 닫혀져 있고 그래서 약간 그건 좀 아쉬웠어. 왜냐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주분들이 오셨으니까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회사를 좀 안내해드리고 여기가 저 일하는 공간입니다. 요 밑에 매장이 있고 뭐서 솔직히 내가 그래서 매장 가면 그 주총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옷 좀 사올라 그랬어. 매장이 문을 안 열었고 투어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조금 그냥 서운하게 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B2C 기업들 CEO분들 많이 아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거든. 주주들한테 진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주들이 정말 제1의 충성 고객이잖아. 맞아. 정말 마케터가 스스로 마케터가 돼서 나처럼 그때도 여러 번 입고 이거 야식 잡설 찍고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주주총회 참석 기념품을 주면은 뭐 사람들 몰리니까 좀 그렇다 쳐도 뭐 할인 쿠폰을 준다라든지 예를 들어 나는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1000주를 갖고 있고 10,000주를 갖고 있다면 거기 비례해서 쿠폰이라도 좀 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분기 배당을 해주면 더 좋은 거기는 한데 진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이 회사를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알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는 좀 아쉬운데 어찌됐든 간에 뭐 상장한 지 이제 2년? 어떤 분들도 그 다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옷 입고 오시고. 그게 왜냐면 특히 소비재 회사들, 특히 패션, 브랜드 이런 쪽 회사들은 주주들이 진짜 홍보대사야. 근데 그 고마운 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회사들은 전혀 그런 걸 몰라. 아니 근데 더 네이처홀딩스는 박용준 대표님도 약간 그런 걸 이제 더 왜냐면 기존에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 회사가 이제 배당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했지.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순이익이 2021년도 순이익이 579억인가 580억이 나왔어요. 근데 배당을 얼마 했냐면 29억 원을 했어. 580억 원 중에서 29억. 그러니까 배당 성향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 뭐 20%, 30%까지도 하는데 그럼 이제 물어봤지. 배당 정책은 어떠하냐?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느냐? 근데 시가 배당률 작년 0.7%밖에 안 됐거든. 이익이 급증을 했는데 그 전에 줬던 거랑 금액이 똑같은 거야. 근데 좀 아쉬워서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앞으로 임원들과 검토해 보겠다. 이게 이런 원론적인 항상 하는 얘기. 항상 하는 얘기에서 약간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제 박영준 대표님은 우리 와이스트릿에 그 소통하는 게 거기에 섭외를 하려고 했잖아. 근데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좀 뭐 지금 톤 다운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박영준 대표님이 작년에 연봉을 15억을 받으셨어. 급여가 10억에 상여금 5억 원 해서 15억 원을 받았는데 FNF가 더 네이처홀딩스의 몇 배 크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김창수 대표의 연봉이 8억 몇 천이에요. 저기 뭐지 FNF 홀딩스 거도 까봤는데 거기는 아직은 안 나왔고 금액이 그러니까 5억 원이 뭐 안 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물어봤지. FNF 김창수 대표님보다 더 많이 받으신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 비율이 있는데 원래 퇴직금에 의해서 연수대로 쌓여가고 거기에다가 대표이사는 곱하기 몇을 해요. 근데 기존에 곱하기 2였어. 근데 그걸 이번에 정관 변경해서 곱하기 3으로 바꿨어. 올해가 18기거든. 18년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인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근무하신다. 근데 거기 나중에 퇴직금 곱하기 3이 된다. 그러면 진짜 수백억까지도 퇴직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야. 거의 1년 이익에 육박하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또 주총에서 마이크 잡고 해버렸네. 의장 이러면서 뭐 의장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은 기분 나쁘셨을 거야. 또 비교했잖아. 근데 나는 이제 배당 성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거야. 아니 작년에 성장 많이 하시지 않으셨냐. 그래서 나는 연봉 15억도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 받아가실 수 있다. 주주들도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과반이 이미 뭐 동의를 한 걸 테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의 연봉이 15억인데 전체 14,000여 명에게 주는 배당금은 29억이야. 본인 한 명이 15억을 가져가고 14,000여 명에게는 29억 원을 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진한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해버렸네. 그래서 박영수 대표님이 조금 표정이 굳으시더라고. 그래서 주총 끝나고 내가 그래도 한번 나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가버리셨어. 안 쫓겨나는 게 다행이지. 맞아. 당장 나가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약간 기자로서의 어떤 뭐 반골 기질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주주들이 계속 건의하고 회사에 텐션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나 뭐 어차피 한 일주일 있다 팔 거니까 한 달 있다 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회사도 주주를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 남산주성님이라고 가치투자연구소 하시는 우리나라 가치투자 한 1.5세대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슈퍼겜이에요. 그분도 같이 가셨어.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 배당 이야기를 했어. 왜냐면 이제 주총이 끝나고 땅땅땅 끝나고 나서 Q&A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는 주총 의사록에 남기겠다는 거야, 이걸. 주주로서 배당에 대한 건의를 했고 이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총 끝내기 전에 의장 하고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섭 의사록이 있다고? 원래 뭐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찌되든 거의 뭐 변호사나 뭐 이렇게 입회를 해서 기록을 남기니까 기록에 남도록 하기 위한 거고 주주가 14,000여 명인데 지금 주총이 14분 만에 끝난다. 그리고 8시에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주주들 배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박영준 대표님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어서 나도 더 세게 얘기했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기자로서의 반골 기질 때문에 주총장에서 그런 좀 질문을 무리하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박용준 대표님 좀 언짢아 하셨던 걸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NFL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공동 구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충동 구매가 아니고 충동 구매 아니고 충성 고객들을 또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충성 주주들을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거 해서 박용준 대표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